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정책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인데요. 다카이치 총재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지금 일본이 헌법을 시행한 지 한 140년 되거든요. 예. 그런데 104대째 처음으로 104번째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벽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정치에서 어떤 젠더 갭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여성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 16%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벽을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조금 더 주목할 점은 본인이 굉장히 좀 흑수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일본 정치인들은 대개 이제 정치 명문가, 예. 세습 정치가 되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자민당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할 정도가 세습 정치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집도 어머니가 이제 경찰관이었고 돈이 없어가지고 국립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잠깐 의원 사무실에 있다가 앵커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베 총리의 상당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강경 우파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예. 특히 이제 역사라든지 영토 문제 굉장히 강경해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건 일본 국내에서 이런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총리로 선출된 거니까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좀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예, 선출 과정을 좀 살펴보면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정해서 좀 이탈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공명당 이탈하면서 총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게 조금 이게 좀 바뀌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유신회하고 일본 자민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대체로 한 231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반수에 한 2석 정도 못 미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과반수에 가까이 가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명당과 자민당의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연정을 했다면 또다시 새로운 이제 정당, 야당이 하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명당이 빠지면서 일본 유신회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반수에 사실상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우선 하나는 이제 역시 과반수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과반수는 못 미칩니다. 지금 2석 정도가 부족한데 일본은 이제 양원제로 되어 있어서 중의원하고 참모원이 있는데 이 둘 다 전부 다 그 예산이든 법안이든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요소야대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본 유신회가 완전히 연립내각에 들어와가지고 그 대신으로서 같이 하면 이게 결속력이라든지 연대감이라든지 공동 책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은 과계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민당이 하는 거 보고 나서 그대로 매칭이 잘 맞고 하모니가 잘 되면 정책이 일치되면 계속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책이 불일치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금 12개 항목을 일본 자민당이 요구를 했거든요. 유신회가.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가계 협력도 끝장을 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200석도 안 되기 때문에 한 37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식물 내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 안 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는 다카이치가 퇴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본 전국이 좀 불안정하다, 아직도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내각을 좀 더 살펴볼게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강경 보수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내각 인사 명단을 봤더니 우익 성향 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일본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강경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된 어떤 다카이치 파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상당히 아소파라든지 모테기파라든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파 성향이 강한 쪽에 이제 내각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자민당 내 당직자로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모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무 대신을 할 때 한일 관계가 제일 거꾸로웠던 2019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의 어떤 좀 이게 호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측도 마찬가지고 일본 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외무 대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이즈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야스쿠니를 참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방위 대신인데 외무 대신 방위 대신이 사실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양국 간에 조금 바람직한 어떤 협력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노다 킴이라고 해서 외국인 대책을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외국인 규제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안보법제 문제, 그 다음에 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안건에서 한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그 뭐랄까 급식하지 않을까, 너무 이제 강경 우파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는 한일 관계는 역시 좀 약간 껄끄러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내놓을까요?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물가 대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거든요. 지금 뭐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3,000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식료품을 살 수 있었는데 예. 지금 5,000엔 가지고도 똑같은 걸 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매년 한 4% 정도씩 지금 인플레가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전 소비자들의 감각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가 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인플레를 지금은 조금 일본 국민들이 좀 고통을 덜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 대책을 지금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기세가 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뭐 IMF 이후로 예. IMF 죄송합니다. 저기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코로나 이후로. 예.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그 일본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소비세가 10%인데 이거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식료품에 한해서만 소비세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제로를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주부들이 느끼는 이런 식료품 살 때 어떤 부담이라든지 또는 전기세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솔린세를 조금 더 줄여줘 가지고 가솔린세를 감세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민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만행 정도 그렇게 지금 어떤 혜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무튼 국민들이 생활이 좀 더 나아졌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뭐 다카이치가 총되고 나서는 좀 더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순환되고 있다.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 거기서 성공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 정수 삭감이라든지 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본질적인 정책입니다. 그것은 이제 추진할 어떤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아마 경제 대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 거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그리고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약간 이제 한국민들에게 약간 립서비스를 한 게 있는데요. 본인은 한국 화장품을 쓰고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도 아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호감은 주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 지금까지 어떤 본인의 어떤 행보를 볼 경우는 역사 용토 문제에 굉장히 강경합니다. 내년 2월에 있을 이런 그 독도의 날에다가 장관급을 보낸다든지 예. 아니면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아베 총리도 임기 중에 한 번에 했거든요. 예. 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지금은 하나는 그 조직 기반이 완전히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파고 그리고 이제 그 강경 우파들이 많이 결집해 있습니다. 주변에.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나 중국 때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요소야대인데다가 권력의 어떤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위기에 부닥치면 우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또는 이제 중일 간의 어떤 대립각이라든지 어떤 역사 문제에서 강경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가 절대 낙관할 수 없다. 낙관보다는 조금 더 전망 자체를 본다면 어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쓰고 있다 이런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 회담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회담은 이제 금방 열립니다. 이제 26일 날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담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일본 측은 참석 예정이고 우리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지금 이제 10월 중에도 벌써 한 2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자회담이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잘하면 이제 한일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아직까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또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예. 그래서 만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양국이 역시 조금 약간 스킨십이랄까 예. 상호 신뢰, 정치 리더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어떤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한국도 일본도 조금 더 양국 관계를 중시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